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태어나고 성장해 다시 자녀를 낳는 긴 여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83년, 우리나라는 88 올림픽을 앞두고 급속한 경제 성장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 서민들의 작은 즐거움 중 하나는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그해 출시된 대지바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사중구조를 내세운 획기적인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겉은 바삭한 쿠키 크런치, 그 안은 진한 초코 코팅, 그리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과 마지막으로 상큼한 딸기 시럽까지. 어린이들에게는 어른의 맛으로 통했고 성인들에게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죠. 그런데 이 돼지바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로 꼽히는 인도를 무자비하게 폭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올 3월 거대한 인도 시장에 들썩였습니다. 한국의 롯데 웰푸드가 돼지바를 크런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선보였으니까요. 단순하게 한국의 돼지바를 인도에 수출한 것이 아닙니다. 요거트 베리, 초코 바닐라, 초코 베리라는 세 가지 맛으로 철저히 인도인들의 입맛과 정서를 고려해 만든 현지 제품입니다. 특히 요거트 베리 맛은 인도 시장에서 처음 시도된 조합으로 기존의 진한 단맛 위주의 구성에서 한층 상큼한 산미와 건강한 이미지까지 부여했습니다. 한입 베어물면 4가지 재료의 식감과 맛에 인도의 젊은이들은 따로 또 같이 터지는 느낌이라는 표현으로 SNS를 장악했는데요. 놀라운 점은 크런치의 개당 가격이 현지 일반 아이스바보다 두세 배 비싼 60루피, 약 1,000원 수준이라는 사실. 현지 일반 아이스크림의 3배가량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폭발해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개 이상 판매됐죠. 인도의 2025년 1인당 GDP는 약 2,900달러, 즉 4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월드콘으로 큰 재미를 봤던 롯데는 돼지바로 또 한 번 인도 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돼지바의 성공 요인은 단지 맛뿐만이 아닙니다. K푸드라는 범주를 넘어선 일종의 K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는 이 제품을 런칭하기 위해 인도 서부 4개 대도시에 대대적인 5개 광고를 집행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를 활용한 테이스트 더 4D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광고 영상에는 한국 아이돌풍의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춤을 추며 손가락 하트를 날리고 맛있어, 안녕 같은 한국어 자막이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인도 청년들에게 돼지바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K문화 경험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죠. 즉, 대한민국 K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롯데 웰푸드는 이러한 성과가 반짝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올 2월 약 800억 원을 투입해 인도 푸네에 신규 아이스크림 공장을 본격 가동했고 기존 9개였던 생산 라인을 2028년까지 16개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향후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확대는 곧 크런치의 전국적 유통 확대를 뜻하며 롯데가 인도 전체를 주 디저트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3개월이라고 해도 고작 100만 개 아니냐, 인도 인구가 얼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돼지바 하나로 이야기를 끝낸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일 뿐 인도에서 우리 제품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사실 한국 식품 중에서 인도 시장을 장악한 것은 돼지바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전설로 남아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 웰푸드의 초코파이입니다. 동물성 젤라틴을 식물성으로 대체하며 현지 채식주의의 문화를 존중했고 현재 인도 초코파이 시장 점유율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고속철도 기내식에도 포함될 만큼 일상 속으로 스며든 제품이죠. 인도에서만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고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서자 롯데 웰푸드는 첸나이 공장 확장을 통해 연간 4억 개의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인구수 세계 1위 시장의 한 분야에서 8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기업의 명운이 여기에 달렸다고 볼 수도 있죠. 라면 시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원래 인도에서 주식이라기보다 간식에 가까운 위치였지만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며 세계 3위의 라면 소비국이 되었을 정도로 시장이 커졌습니다. 힌두교의 영향으로 육류 섭취가 제한적인 인도에서 맵고 자극적인 한국식 라면이 현지인들에게 굉장한 자극으로 다가온 겁니다. 현재 인도에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등 국내 주요 라면 업체들이 모두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선 전통적인 라면면과 오뚜기는 2018년 쇠고기 등 모든 육류 성분을 빼고 채소 등 식물성 재료만으로 만든 채식주의자용 진라면을 개발해 인도에 선보였습니다.
힌두교 문화상 인구의 30% 이상의 완전 채식주의자인 점에 착안해 개발된 이 제품은 2018년 3월 인도 수출을 시작한 이후 현지 식품 안전 인증을 획득하고 뉴델리, 뭄바이 등 대도시 대형마트는 물론 현지 식당 메뉴로도 등장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농심은 2016년부터 인도에 신라면과 신라면 김치를 주력으로 수출해왔습니다. 두 제품 모두 비건 인증을 받아 채식 성향의 소비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했죠. 더 나아가 2022년에는 치킨을 즐기고 커리에 익숙한 인도인들의 입맛을 겨냥해 신라면 치킨이라는 현지 전용 제품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매운맛 라면에 닭고기와 커리 풍미를 결합한 것으로 한국의 매운맛 플러스 인도식 풍미라는 호평과 함께 출시 행사를 열었던 뉴델리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라면 브랜드 불닭볶음면도 인도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양은 매운 볶음면을 좋아하는 인도인들을 겨냥해 2017년 11월부터 불닭볶음면 시리즈와 사막라면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불닭볶음면은 유튜브 등에서 시작된 파이어 누들 챌린지 열풍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인도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운맛에 도전하는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삼양식품의 인도 매출은 최근 4년간 연평균 185% 성장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23년 하반기에는 인도 최대 유통사 릴라이언스의 고급마트에 불닭볶음면을 입점시키는 데 성공해 향후 200개 지점으로 유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K-드라마와 K-팝의 영향력이 식품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라면이 더 이상 신기한 외국 먹거리가 아니라 인도 식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뿌듯합니다. 이런 현상은 식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자 분야에서도 한국 브랜드들이 깊이 뿌리 내렸죠. 인도에서도 가전은 역시 LG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LG전자의 위상이 높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인도에서 냉장고 28%, 세탁기 33.5%, 프리미엄 TV 64.2%, 에어컨 31%의 시장 점유율로 확실한 1위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 가전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이러한 성공 뒤에는 철저한 현지 밀착형 제품 개발 노력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인 1997년 인도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죠. 예를 들어 한 인도 고객의 제안으로 개발된 LG 냉장고의 향신료 보관 전용 칸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2011년 한 현지 고객이 냉장고 안에 향신료만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 LG전자는 곧바로 냉장실 문 쪽에 독립된 향신료 보관함을 장착한 냉장고를 만들어 출시했습니다. 인도 요리에 여러 가지 향신료가 쓰이다 보니 보관 중 냉장고 전체에 냄새가 배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이를 제품화한 겁니다. 또한 인도의 불안정한 전력 공급 상황을 고려해 정전 후에도 7시간 이상 냉기를 유지하는 에버쿨 냉장고를 2013년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냉장고는 시골이나 전력이 약한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뿐만 아니라 모기와 해충이 많은 기후 환경에 맞춰 초음파로 모기를 쫓는 에어컨과 TV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수질 문제를 감안해 정수 성능을 강화한 정수기, 301가지 인도 요리 자동조리 기능을 갖춘 전자레인지, 심지어 G태치 기술이 들어간 세탁기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하나같이 인도의 기후 조건, 전력 사정, 생활 문화 등을 면밀히 반영해 탄생한 현지의 제품입니다. 호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LG 세탁기는 인도인들에게 국민 세탁기, LG 올레드 TV는 국민 TV로 불리며 판매점에서도 LG 제품이 메인 진열대에 놓일 만큼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놨습니다. 현재 인도 시장에서만 LG전자 연매출이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니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겁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먹었던 추억의 간식 돼지바가 인도에서 대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도 그대로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돼지바만은 아닐 겁니다. 인도 젊은이들이 돼지바를 즐기며 K문화를 경험하고 한국 가전으로 일상을 꾸리며 한국 앱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죠. 사실 인도 시장은 미개척의 신흥시장으로 불릴 만큼 공략이 쉽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고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언어, 종교, 관습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유통 인프라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탓에 글로벌 기업들도 실패를 맛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인도에서 한국 기업들이 거둔 빠르고 폭발적인 성과는 우리만의 강점과 노하우를 잘 보여줍니다.
즉 제품 기획 단계부터 현지 고객의 불편함과 니즈를 정확히 짚어내는 섬세함, 그리고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K-컬처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결합되어 엄청난 상승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인도를 여행 갔을 때 한국 제품을 발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